안녕하세요. 경마 읽어주는 남자 바로미터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토요일 서울 레츠런파크 경주 경마 분석 및 예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이제 무고객 경마가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무고객 경마를 좀 찬성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경마가 시작이 돼야지만 재개장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였어요. 아마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소위 경마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마주나 조교사, 기수 등은 그냥 상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경마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주 출주 예정 마필 등록 현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경주에는 한 마리, 어떤 경주에는 세 마리, 또 아예 출주 등록이 없는 경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에서 합쳐서 한 4개 경주 정도가 출주 도수 미달로 취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경마가 되다 보니까 분할 경주가 많아지게 되고 경주의 박진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 없어서, 출전할 말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4개월 이상 휴양을 했잖아요. 그러면 출주 자원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경마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마팬하고 경마 관계자의 마음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오늘, 내일, 그리고 금요 경마까지 이렇게 보면요. 상금을 좀 나눠 먹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뭐 그럴 리 없겠죠.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것도 또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빨리 경마가 정상 궤도에 올라서 경마팬이 입장해서 경마팬이 함성이 들리는 경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서울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별정 A의 경주고요. 2세 10마, 데뷔전을 갖는 10마들이고 루키 1 경주입니다. 따라서 상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각 마방이나 기수들 또는 마주들도 좀 노리는 경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이거는 지금 10마 경주고요. 보여진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검사의 모습과 최근에 조결을 한 모습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2세말이라는 거, 2세말이라는 거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모습 다르고 오늘 모습 다르고 또 내일 모습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현재 보여진 모습 갖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경주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 좀 관심이 가는 마필은 2번 질주대로, 3번 TK보이, 5번 모스트 스피드, 7번 흥바라기, 8번 천마 투데이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역시 질주대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필의 가격도 가격이지만 경보대로의 자마고요. 이 주행검사에서 보여준 모습 자체가 선행력도 있고 마지막 뒷심이 상당히 강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고 인기마가 될 것 같고요. TK보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박태종 기수를 믿고 가는 경주입니다. 경마 대통령인 박태종 역시 그 자기의 능력은 다 보여주는 기수기 때문에요. 열심히 탈 것으로 보이고 이 TK보이는 그 주행검사에서 보시면 그 선행력과 순발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뒷선에서 전개를 하는데 마지막에 올라오는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5번 모스트 스피드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주행검사에서 상당히 기록도 양호하고 선행력을 발휘해서 뛰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7번 흥바라기, 제가 오늘 이 1경주에 나온 말들 중에서 장래 가망성을 봤을 때 가장 좋게 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앞뒷방이 다 되는 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물론 이 데뷔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좋게 보는 말이고요. 또 하나의 관심만은 천마 투데이입니다. 이 말은 마체가 좀 작아요. 400kg 대
그 중간대의 몸무게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체구는 되게 작은데 말이 상당히 좀 잘 뻗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앞으로 좀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요, 상위군 또는 뭐 장거리 이렇게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거리 경주에서라면 충분히 경쟁력은 좀 있어 보이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데뷔전에서 김효정 기수예요. 그래서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이제 질주대로 모스트 스피드, 흥발하기 이 세 마리가 앞선을 장악하기 위해서 강력한 선행력을 좀 보일 거고요. TK보이하고 천마 투데이 정도가 이제 선의권에서 붙어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세 마리 질주대로 모스트 스피드, 흥발하기 중에서 이 모스트 스피드는 아무래도 좀 앞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힘이 좀 덜 차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선행 경쟁에서는 조금 약해 보이기 때문에 인기를 끌 것으로는 보이지만 저는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주대로와 흥발하기 이 두 마리의 따당 경주로 끝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그런데 뭐 병마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또 이세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튈지를 모릅니다. 이래서 보험을 들어둬야 되는데 뒷선에서 올라온다면 TK보이, 물론 이 신마경주에서 뒷선에서 올라오는 말을 노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TK보이의 박태종 기수라면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천마 투데이가 어떻게 전개를 할지도 관심이 가는 경주입니다. 자, 마피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마경주에서 충마를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주에서 뭐 누구나 다 보는 걸 거예요. 2번 질주대로를 충마로 놓고 가는 경주입니다. 자, 그리고 후차권에서는요, 일단 제일 좋게 보는 거는 흥발하기입니다. 이 흥발하기가 질주대로와 같이 선행 경합을 통해서 버텨낼 수 있으리라고 보는 거고요. 뒷선에서 올라온다면 3번 TK보이까지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복병에서 올라온다면 천마 투데이, 이 마필은요 지금 당장 성적이 어떻다 하더라도 어떤 스타일로 뛰는지 좀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 다음번 경주에서 기수가 바뀐다면 한 번쯤은 여러분들 노릴 필요가 있는 마필이고요. 인기마지만 전개가 좀 불리해 보이는 5번 모스트 스피드, 이거는 불안한 인기마로 제외하고 가는 경주입니다. 자, 제 2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별정 A형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3세 이하 경주고요. 루키2 경주입니다. 이 루키라는 말은 상당히 좋은 말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이 과연 루키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현군을 벗어나는 것이 최선인 말들일 것 같아요. 장래 발전 가망성이 있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 좀 관심이 있는 말은요, 4번마 그랜드마스터, 5번마 캡틴 브라보, 그리고 9번마 코리아 기적, 10번마 허리케인 삭스, 이렇게 한 4마리 정도가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경주는 어떤 뭐 전개를 따지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복귀 자체가 되지를 않는 말들이고, 이제 데뷔전을 갖는 말들도 크게 막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말들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을 본다면 4번 그랜드마스터하고 캡틴 브라보 이 두 마리가 선행 경합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박태종 기수가 만약에 강하게 말몰이를 한다면 외곽이긴 하지만 코리아 기적도 역시 선행 싸움에 끼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현종 기수의 허리케인 삭스가 이제 선의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경주가 됩니다. 자, 이 그랜드마스터는 지금 뭐 다 여기 나와 있는 말들 자체가 지금 그 뛰어본 경주에 있어서는 거의 다 바닥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그랜드마스터는 19년도 11월달 경주에서 뭐 마성투원이나 뭐 이스트 챔프, 바디스타
이런 말들이랑 같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번 게이트에서 어느 정도의 선행력을 발휘하며 처음에 선행 경합을 좀 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뒤로 밀렸지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의 좀 선행력은 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한별 기수가 좀 강력하게 말몰이를 한다면 선행 경쟁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5번 캡틴 브라보도 뭐 보여준 모습은 솔직히 없는데 요즘 이혁 기수가 300승을 달성을 하고 나서 상당히 컨디션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부진마 경주에서는 앞선에 누가 나갈 수 있느냐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9번 코리아 기적 같은 경우는 이제 한세네 자마인데, 한세네 자마가 대체적으로 다 이제 선행력이 좋은데 이 말은 지금 선행력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는 박태종 기수가 어쨌든 선행 강자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말몰이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어쨌든 경주의 질주 습성으로 봐서는 이 허리케인 삭스가 전개의 이점은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외곽 게이트기는 하지만요. 이제 앞선에도 좀 붙을 수 있고 마지막 뒷심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개의 이점으로 봐서는 허리케인 삭스가 지금 이 경주에서는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자, 결국은 그랜드마스터, 캡틴 브라보 이 두 마리가 선행 경쟁을 할 것이고 코리아 기적이 과연 기습 선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경주가 될 것이고 허리케인 삭스가 외곽이긴 하지만 좀 붙여서 갈 수 있다면 마지막 한 발도 좀 노릴 수 있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번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좀 충마를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상 가능마로요. 일단 제일 좋게 보는 거는 10번마 허리케인 삭스입니다. 이 말을 가장 좋게 보고요. 4번마 그랜드마스터 그리고 5번마 캡틴 브라보까지 좀 보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습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버텨볼 9번 코리아 기적을 복병으로 보는 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별정 A 경주고요. 3세 이하 루키 2 경주입니다. 네. 좀 전에 봤던 이 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근데 편성이라는 게 참 묘해요. 이번 3경주에 나오는 마필들이 만약에 이 경주에 나왔다면 거의 인기 1위권으로 팔릴 수 있는 말들이 또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편성이 재미있게 짜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바로미터가 보는 관심만은요. 2번 라이드 럭키, 3번 라운하이, 7번 큐피드 비상, 10번 에이스 천하, 그리고 11번 효마로까지 일단 이렇게 5마리를 편선상의 이제 관심마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기마 2마리가 그냥 따당 경주가 나올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3번 라온하이 하고요. 7번 큐피드 비상. 이 2마리의 선행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선행 싸움에서 곱게 끝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라운하이라는 말은 뭐 어차피 라운 시리즈 말들이 다들 선행력이 괜찮잖아요. 근데 다만 지금까지 보면 이 라운하이가 계속해서 3착을 하다가 지난 경주에서는 이제 바닥권으로 떨어지고 말았는데 그때는 이혁 기수가 아니고 유승환 기수가 탔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혁 기수가 적임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선행 말몰이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큐피드 비상은 지금 다비드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말은 선입권에서 뛰던 말이에요. 근데 지난 경주에서 그러니까 직전 경주죠. 외곽 게이트 11번 게이트에서 기수 선행을 나왔습니다. 물론 뭐 그 경주가 그렇게 뭐 빠른 경주는 아니었지만 기수 선행을 나와서 선행 강탈 후에 버티다가 결국 마지막 뒷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1200m 경주였고요. 지금은 1000m 경주이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선행력을 발휘한다면
라온하이와 큐피드 비상 이 두 마리의 선행 싸움으로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늘 말하듯이 뭐 경마라는 게 간단히 끝나면 능력대로만 들어온다면 그건 경마가 아니겠죠. 자, 여기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말은 2번 라이드 럭키입니다. 솔직히 이건 뭐 지금까지 한 번 뛰었고요. 주행 심사 모습도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마필은 선행력도 있고 뒷심도 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더 띄워줄 수 있는 말입니다. 다만 이 6등급이나 5등급 단거리에서 이 단거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선행력을 좀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행력 면에서는 지금 조금 이 경주에서 좀 뒤지지만 뒷심만큼은 다른 어떤 말에도 뒤지지 않기 때문에 선행 경합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한번 붙어볼 수 있는 말이고요. 또 하나 유형의 말이 이 에이스 천하입니다. 에이스 천하가 요즘 김동수 기수가 조금 슬럼프에 빠져있는 듯 하긴 한데 뭐 김동수 기수가 냈다 때려버리면 솔직히 웬만한 말들 다 앞으로 쭉쭉 뻗습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말몰이를 하는 기수인데 이 에이스 천하는 앞서는 좀 약해요. 그런데 뒷심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말은 외곽 게이트가 1000m기는 하지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만은 11번 효마루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올해 지금 데뷔전을 갖는 신마예요. 그런데 주행심사 모습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행력, 그러니까 순발력은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은데 뒷심은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효마루는 이번 경주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외곽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요. 이 말의 뛰는 모습은 잘 봐두시는 게 앞으로 이 말이 계속 출전을 할 거기 때문에 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 경주는 선행 마필 두 마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 두 마리를 놓고 경주를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마필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라온하이하고요 큐피드 비상 이 두 마리 싸움입니다. 그냥 그래서 어차피 배당도 이게 실전 배팅이라면 배당이 많이 나올 경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한 방을 보든가 아니면 어느 거 하나를 포기하고 복병말을 붙여서 가야 됩니다. 전부 다를 갈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 라온하이하고 큐피드 비상 이거의 한방 게임에 뒤에서 붙여 들어온다면 좀 볼 수 있는 말이 라이드 럭키 그리고 에이스 천하 이 두 마리인데 이 중에서는 에이스 천하가 조금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추천을 하자면요 라온하이 큐피드 비상 한방 경주입니다. 제 4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별정 A형의 경주입니다. 3세 이하고요. 루키2 경주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경주가 다 그렇듯이요. 우열이 좀 드러납니다. 근데 다만 그 우열이 드러나는데 인기마들이 좀 불안 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강력하게 이 한방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경주들이 많은데요. 자,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도 5번 그레이트 웨이 그리고 10번 샌드 파워 이 두 마리의 리턴 매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마리의 선행력이 조금 앞서 있고요. 1400m까지도 소화를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뒷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자, 이게 지난 2월달 경주에서 그레이트 웨이와 샌드 파워가 붙었는데 이 샌드 파워가 12번 게이트 좀 불리한 외곽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먼저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결국은 무너지면서 2착과 3착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웨이가 그 당시에는 이긴 경주인데 이 샌드 파워가 그때 경주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리턴 매치를 했을 때 과연 어느 말이 이길 것이냐. 그리고 이 그레이트 웨이는 기수가 그 당시 2억 기수에서 좀 김동수 기수로 변경이 됐다라는 거, 요게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선행에서 붙어볼 말은 1번 알짜입니다.
이 알짜가 1번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선행 싸움을 한번 하기는 할 텐데 원체 지금 보여준 게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고 이제 김효정 기수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거라고는 1번 게이트라는 거. 그래서 그냥 기습으로 나와서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버텨보자라는 생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경기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소소노 레전드입니다. 이거는 1억이 넘는 고가의 말이죠. 그러니까 송문길 조교사 입장에서는 빨리 상금을 좀 벌어줘야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기는 한데 이 말이 지금 보면 완전히 늑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늑발도 보통 늑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아무리 힘을 써봐야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앞선에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교 상태의 변화로 봤을 때는 이 소소노 레전드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그 조교 상태 때문에 이 3번 소소노 레전드가 거의 충마급으로 많이 팔릴 수도 있습니다. 네. 어차피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강한 말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장래를 좀 보장할 수 있는 말, 앞으로 장래 발전한다 그러면 소소노 레전드의 발전 가망치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기는 한데 지금 우리는 당장 이 경주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선행력에 앞서 있는 그레이트웨이하고 샌드파워 이 두 마리의 선행 싸움에 소소노 레전드가 어느 정도 붙어줄 수 있느냐, 선입권에만 잘 붙어줄 수 있다면 마지막 역전은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1번 알짜 그렇게 보여준 모습은 없지만 1번 게이트에서 김효정 기수가 한번 멋있게 쳐본다면 끝까지 버틸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자, 마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특별하게 어느 말이 딱 충마다라고 정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제일 그 전개의 이점이 있는 말은 3번 소소노 레전드입니다. 그리고 선행 싸움에서 그레이트웨이와 샌드파워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한다면 솔직히 저는 샌드파워가 조금은 지난번에는 졌지만 샌드파워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병으로 보고 있는 기습 선행이 가능한 1번 알짜입니다. 결국 이 선에서 경주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요일 제5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별정 시형의 경주고요. 3세 이상 육성심사 합격마의 경주들입니다. 자, 이번엔 전체 11마리가 지금 출조표를 던졌는데 여기에는 충마감이 하나가 있습니다. 10번 금화 플로러스. 이 말이 선행력이 상당히 좋은 말인데 데뷔전에서 그렇게 큰 모습을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에서 드디어 자기 실력을 좀 발휘하면서 선행력으로 앞선에서 전개 후에 들어왔던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강력한 말이었던 뉴문 워리어한테는 좀 마신차가 좀 났지만 데슨퀸이나 베스트탑 뭐 이런 말들을 이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 검증은 되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 이 주행심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선입권에서 차분히 오다가 마지막에 또 뒷심까지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에서는 금화플로러스는 앞으로의 발전 가망도 그렇고요. 상당히 좀 유리해 보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이 이신영 마방의 말들이 상당히 좀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자, 2차권으로는 조금 혼전입니다. 4번 정문 프린스, 다음에 AP 파텍, 그리고 3번 JS 파워 이 세 마리도 좀 어느 정도 가망성을 보이고 있고 이 AP 파텍 같은 경우에는 선입권으로 뛰다가 지금 질주 습성을 좀 선행으로 바꾸는 듯해요. 근데 이 말들 중에서 선행력이 가장 강한 말은 역시 정문 프린스입니다. 선행력이라면은 뭐 현재 육군에서 국산마 육군에서는 절대 뒤지질 않는 말인데 뒷심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경주 전개가 편한 선행을 갔을 경우에 좀 노릴 수 있는 말인데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도 편한 선행을 가기는 힘듭니다. 물론 처음엔 분명히 치고 나올 겁니다. 근데
이 AP 파텍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특히나 외곽에 금화 플로러스가 좀 감아 나와서 경합이 붙어버리면 정문 프린스는 조금 힘든 경주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차라리 정문 프린스보다는요, 기수는 좀 약하지만 게이트가 좋은 1번 농본락, 이 말이 오히려 선행 승부를 한다면 재미있는 승부가 좀 가능해 보입니다. 방춘식 기수가 지금 뭐 말을 많이 타지는 않죠. 조교 전문 기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타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지금 타면서 가능성 있는 말들에는 기습 선행을 좀 많이 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번 가망성이 좀 있는 말이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말은 3번 JS 파워입니다. 이 JS 파워가 조금 띄워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많이 했던 말인데, 지금까지 6전을 뛰면서 거의 뭐 바닥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기록이 뭐 완전히 뒤지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강한 편성에서 붙었을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뛰다가 강자한테 지고, 약한 편성에서는 또 약하게 뛰다 지고, 그러니까 딱 그만큼만 뛰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말입니다. 근데 이번 편성은 좀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도 뭐 크게 뭐 전개를 예상하고 뭐 할 것보다는 말에 그냥 능력을 갖고 결정할 수 있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자,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10번마 금화플로러스, 이 말을 축마로 보는 경주입니다. 금화플로러스를 축마로 보고요. 후차권에서 지금 제일 좋아 보이는 말은 6번마 AP 파텍입니다. AP 파텍이고요. 좀 가망성이 있는 말 3번 JS 파워까지 보는 거고요. 혹시 기습 선행을 노린다면 1번 농본락, 이 말이 들어오면 아마 재미있는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의 지금 인기마 중에 하나가 될 정문 프린스는 제가 봤을 때는 뒷심이 약하고 축마로 보고 있는 금화 플로로스와 경주 전개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인기마이긴 하지만 제 예상에서는 제외하는 경주입니다. 제 6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령 오픈 경주고요. 자, 일단 이번 편성표를 딱 보시면요. 6번 최고비상, 7번 눈빛 언약, 5번 뇌성병력, 10번 천양국세. 솔직히 요 4마리 정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가망성이 있는 말들입니다. 그만큼 혼전도가 되게 높고요. 능력이 좀 엇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제외한 말들 중에서도 이 눈빛 언약도 상당히 강단이 있는 말이기는 한데, 이건 선행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경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약하다고 보는 거고요. 자, 이 경주를 보는 관점은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고 강한 선행마들도 많은데, 그 선행마들이 끝까지 다 버틸 것이냐, 아니면 선행 경합이 심하기 때문에 뒷선에서 올라오는 말한테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것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경주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아무래도 선행마들이 그렇게 아직 확실하게 검증이 된 말들은 아니라고 본다면, 조금 엉뚱한 말이지만 1번 원더풀 헤네시, 이 말이 게이트의 이점을 안고 선위권에서 곱게 따라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군 기수가 조금 부진하다가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선위권에서 치고 들어오는 말머리에는 좀 탁월한 기수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원더풀 헤네시의 좀 선전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고요. 자, 일단 이 경주는 9번 송암티즈가 작년에 데뷔전에서 아주 졸전을 펼쳤죠. 그리고 나서 노심초사 한 4개월 정도를 안 나오다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나와서 엄청난 선행력, 순발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여준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면 9번 송암티즈가 어쨌든 선행의 한 자리는 분명히 차지할 것이고요. 여기에 당찬바람, 흥캡틴, 그리고 원더케이까지
다 같이 붙여 들어갈 거고, 지금 최외곽 게이트에 밀려있는 이 베스트 군단, 이 말이 어떻게 뛸 것이냐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선행 순발력으로 뛰는 말이에요. 그런데 뒷심도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오히려 1200m 거리에는 어쩌면 이 베스트 군단이 좀 최적화가 돼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안 들어올 말이 없죠. 그래서 그만큼 혼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9번 송암티즈의 선행, 그리고 11번 베스트 군단의 선입전개, 4번 원더케이도 역시 마찬가지 선입전개, 그리고 마지막 원더풀 헤네시의 추입이 과연 될 것이냐, 이렇게 보는 관점의 경주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당찬바람이나 흥캡틴, 눈빛 언약, 매니스탠드, 천양국색, 이것도 다 안 되는 말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하지만 경마는 경마일 뿐, 어쨌든 순위는 정해지기 때문에 정리는 해야 되겠죠. 자, 이 경주를 정리를 하자면 일단 이거는 충마를 잡을 수 없는 인기마 혼전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주에서 좋아 보이는 말은 9번 송암티즈, 그 다음에 1번 원더풀 헤네시, 11번 베스트 군단, 이 세 마리가 상당히 좀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들어온다면 원더케이 정도가 좀 끈끈하게 버텨서 싸울 수 있는 말이 아닐까라고 정리를 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제7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령 오픈 경주고 앞말의 경주입니다. 자, 전체 9마리가 출전한 단촐한 편성입니다. 자, 여기서 좀 관심있게 보이는 말은 2번 카이나, 다음에 3번 PK힐, 그리고 4번 윈드리버, 5번 센토사, 6번 월드 비욘드, 8번 해피하와이, 그리고 9번 머니 시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능력이 다 엇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충마가 있습니다. 바로 9번 머니 시장입니다. 지금까지 2번을 띄어서 2착 2번을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결정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막강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물론 맨 마지막 게이트 9번 게이트에 있지만 오히려 9번 게이트에서 안에 갇히지 않고 튀어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기의 이점을 오히려 외곽 게이트에서 가질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이 말이 싸운 말들이 눈부신 한센, 온앤온리, 스피드 댄서, 왕탱이, 블루참, 톱시드, 강한 말들이랑 좀 붙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강구미의 말과 많이 싸웠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이 9번은 당연히 충마로 봐야 되는 거고 당연히 최고 인기마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착은 상당히 혼전이에요. 왜 혼전이냐? 카이나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하게 뛰는 말입니다. 꾸준하게 뛰는데 꾸준하게 자기 착순입니다. 그러니까 1착, 2착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력 부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쉽게 빼지도 못합니다. 왜? 꾸준하게 뛰니까. 이제는 4살이 돼서 어느 정도 나올 거라면 다 나왔다고 보여지지만 제가 봤을 때 현구는 벗어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음에 3번마 PKL 같은 경우에는 처음 데뷔 이후에 좀 각광을 받다가 최근 2경주에서 좀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선행력은 좀 있는데 뒷심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경합에 상당히 좀 약한 말입니다. 1200m 경주는 어느 정도의 뒷심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윈드리버는 앞선도 되고 뒷심도 있습니다. 근데 앞이 강하지도 않고 뒤가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윈드리버도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 5번 센터사가 추임력이 좀 좋습니다. 근데 앞선에서 차이가 많아지게 되면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선행마와의 간격을
어느 정도 선두권과 간격을 어느 정도 붙여서 갈 수 있느냐가 승부인데 이번에는 편성의 이점을 좀 만난 것 같습니다. 머니 시장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선행이 가능한 6번 월드 비욘드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뒷심이 약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머니 시장을 쭉 앞으로 보내놓고 월드 비욘드가 쭉 따라간다면 버틸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오지만 월드 비욘드 자체가 약한 말이기 때문에 센터사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복병은 해피하와이입니다. 아마 이 말에 속으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이 해피하와이가 뛰는 거를 보면요, 마지막 추입해서 쫙 날라올 때 보면 상당히 인상 깊게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뭐 3착을 갖다 대든 4착을 갖다 대든 아슬아슬했어라는 생각 때문에 다음번에 나오면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선행이 강한 말과 붙게 되면 이 해피 하와이는 따라올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따라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경주가 지금 어떤 경주냐? 지금 이번 편성이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9번 머니 시장이 충만하는 데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9번 머니 시장이 9번 게이트에서 꽉 치고 나와버리면 뒷선에 바로 붙여 들어올 말은 6번 월드 비욘드예요. 이 월드 비욘드가 들어오려고 마음 먹는다면 머니 시장이랑 절대 선행 경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센토사나 해피 하와이, 월드 비욘드, 카이나 이런 말들은요, 머니 시장은 머릿속에 그리질 말고 뛰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망이 있는 거지, 월드 비욘드가 겁도 없이 머니 시장이랑 딱 붙어버리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머니 시장도 조금 무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뒷선에서 날라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마번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경주에 충만은 머니 시장입니다. 뭐 충만한 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니 시장을 안 보고 다른 말을 본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배팅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차라리 이게 만약에 실전 배팅이다 했을 때 나는 머니 시장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이 경주는 쉬는 게 맞는 거고요. 머니 시장을 축으로 놓고 갈 거야 라고 한다면 후창말을 잘 찾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해놓고 머니 시장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경마니까요. 자, 두 번째로 보는 거는 전개의 이점이 있는 2번 카이나입니다. 카이나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냥 그래요. 꾸준하게 뛰는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개의 이점이 있습니다. 왜? 선행 싸움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는 거는 5번 센터사 뒤에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머니 시장이 쭉 앞으로 빼버리고 나머지 말이 뭉친다면 그 뭉친 가운데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건 역시 센터사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피 하와이까지는 솔직히 좀 봐줘야 됩니다. 근데 해피 하와이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보고 싶지는 않은데, 이 조한별 기수가 말을 어떻게 타느냐가 문제인데요. 앞선에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당연히 어느 정도 붙여가서 마지막에 한번 힘을 써보자 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자, 이 정도에서 예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제 8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의 1300m 핸디캡 경주고요.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일단 축마가 좀 나오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3번 럭셔리 캡틴, 이 말이 아마 축마가 될 거고요. 다만 후착권은 좀 오리무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럭셔리 캡틴은 지금까지 3번을 뛰면서 1착 1회, 2착 1회를 기록하고 있는 말이고요. 소위 말하는 앞뒷방이 다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래도 좀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현종 기수가 강력하게 말머리를 함으로써 이 정도 편성이라면 당연히 입상의 한 자리는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경주라고 보이지는데요. 다만 이 경주의 후차권은 지금 뭐 대한챔프라든가 광야불기둥, 썬더머니, 인디언보스, 서던맨,
뭐 미스터 히어로 등 후착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좀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이 경주는 썬더머니가 경주를 주도하는 경주입니다. 순발력은 아주 발군인 말이에요. 다만 뒷심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럭셔리 캡틴이 사건 후 이후에 이 썬더머니를 넘어서게 되면 아마 무너질 가망이 상당히 높은 말입니다. 다만 이 앞선에 있는 말이 뒷심이 약한 앞선이 무너지는 경주가 된다면 후차권에서는 좀 혼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좀 부진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도 조금은 더 뛰어줄 수 있다. 즉 형군을 벗어날 수 있는 말은 이 1번 대한챔프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게이트 조건도 좋고요. 선입권에서 럭셔리 캡틴, 썬더머니 이런 말들 뒤에 딱 붙어서 꾸준히 따라가다가 이 럭셔리 캡틴이 취입을 할 때 같이 따라 들어오게 되면 들어올 가망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 다음 보는 말은 인디언 보스입니다. 이역 기수 그러면은 뭐 선행마에만 잘 타는 그런 기수로들 많이들 인식들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말이 이제 뭐 4살이기 때문에 뭐 나올 거름은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최근 페이스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3착 2번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붙어서 뛰는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에도 가망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서던맨은 1700m에 주로 나오던 말이죠. 그런데 뭐 1700m에서는 선행을 가기도 합니다만 선행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뒷심이 아주 막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어정쩡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번 미스터 히어로 좀 잦은 병치레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기 휴양도 했고 4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6점분이 안 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말의 특징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요, 이 럭셔리 캡틴 이 말을 축으로 보고 이 럭셔리 캡틴의 전개에 따라서 이 충마의 전개를 보고 나머지 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럭셔리 캡틴보다 앞에 갈 수 있는 썬더머니가 상대적으로 뒷심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선입권의 말들을 좀 더 적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마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경주는요, 누가 뭐래도 럭셔리 캡틴 이 말은 축입니다. 그래서 입상권의 한 자리는 무난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선입권에서 뛸 대한챔프를 입상권의 한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말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인디언 보스, 그리고 마지막에 미스터 히어로까지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 광야 불기둥 그리고 썬더머니가 앞선에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왜? 뒷말들이 그렇게 강한 말들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주로 상태가 선행마들이 조금 유리한 주로이기 때문에 썬더머니가 버틸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뒷심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 9경주 국산마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요, 한 3마리 정도가 좀 능력이 앞서 있다. 그래서 인기마 혼전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5번 매니챔프, 6번 버킷풀 골드, 8번 케이토킹. 이 3마리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기마 3마리에서 좀 끝날 가망이 좀 높고요. 일단 이 5번 매니챔프는 선행력도 좋고 뒷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산마 4군으로 승군을 한 이후에 조금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는 있는데 기본적인 능력은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 매니챔프를 제가 원래는 이 경기에 충마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담 중량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부담 중량이 이제 핸디캡 경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담 중량은 올라갔는데 이 매니챔프가 그렇게 마체가 큰 말이 아니에요. 이제 450kg대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담 중량에 조금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충막감으로 생각을 했다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될 것 같아서
3파전으로 보게 되는 경주입니다. 자, 6번 버키풀 골드는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착이 5번이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4살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2착이 많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결정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걸음은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입상의 한 자리를 노릴 말로 보여지고요. 케이토킹이 좀 앞으로의 발전 가망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말인데, 이 4군에 딱 올라와서 첫 경기가 뭐 이스트제트, TK데이, 라운탑맨 등 좀 강한 말들과 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차권으로 밀리고 말았는데, 최근에 능력 검사 모습이라든가 최근의 모습을 보면 케이토킹이 컨디션은 제일 좋아 보입니다. 물론 뭐 이 말도 당연히 부담 중량은 올라갔어요. 중간 이제 2kg 정도가 올라갔지만 마체가 좀 큰 말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머니챔프, 버키풀 골드, 케이토킹 이 3마리의 싸움이 될 것 같고, 어차피 이 3마리가 다 순발력 괜찮은 말들이기 때문에 그냥 앞선에서 경기가 끝날 가망이 좀 높습니다. 뭐 이 이외에 홈커밍이라든가 당당한 여걸, 그리고 막판 뒷심이 뛰어난 10번 파티 파워, 물론 7살짜리 말입니다. 하지만 뒷심에 있어서는 아마 이 파티 파워가 제일 낮기 때문에 이변을 일으킨다면 이 파티 파워가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앞에 말씀드린 이 3마리 말의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마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역시 매닝챔프입니다. 뭐 충마까지도 생각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부담 중량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될 가망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충마까지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편성에서는 가장 유리한 말로 보이고요. 두 번째 보는 거는 케이토킹입니다. 앞으로의 발전 가망성을 보고 가는 거고요. 6번 버키풀 골드가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 마필로 보이고, 만약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10번 파티 파워까지도 좀 봐줘야 되는 경주인데, 파티 파워가 자력으로 우승하기는 힘듭니다. 앞선이 무너져야 된다. 앞선이 무너졌을 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은 10번 파티 파워뿐이 없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10경주 혼합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령 오픈 경주고요. 이 경주는 이제 다음에 나올 11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그래서 출전 마필이 8마필뿐이 안 되고 좀 단촐한 경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이제 앞선에서 전개할 말들이 많은데 조금은 기복을 보이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말이 조금 낫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 경주에서 전개에 키를 쥐고 있는 말은 7번 톱플레이입니다.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뭐 어떻게 뛸 것이다 뭐 이런 게 없는데, 왜 이게 지금 키를 쥐고 있냐 하면 능력 검사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7월 3일날 이 말이 주행검사 연습주행 신청을 했다가 지금 실전 경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당장 실전에 투입해도 띄워줄 말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실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투플레이의 주행 능력 검사 모습을 보시면요, 물론 뭐 3월달 거기 때문에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상당히 순발력도 있고요. 버티는 능력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놓고 보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당연히 데뷔전이지만 축으로 봐야 된다라는 느낌인데, 제가 조금 약하게 보는 이유는요,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이제 채찍을 좀 대봤거든요. 그러면 원래 채찍을 대면 좀 쫙쫙 뻗어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 투플레이도 봐주기는 해야 되겠지만, 장래의 발전 가망성이 그렇게 있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저는 좀 의문이다라고 보고요.
이 경주에서 선행력이 가장 빠른 거는 이제 6번 파이널스타입니다. 선행에서 앞선에서 경주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마필의 단점은 뭐냐? 지금 50주 만에 출전이죠. 물론 뭐 다들 휴양마이긴 하지만 이거는 좀 장기 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 감각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이 경주는 좀 엉뚱한 말이긴 하지만 저는 8번 문학드림을 축으로 보고 싶습니다. 외곽 게이트에 있어요. 근데 8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또 외곽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앞선의 말들이, 이 안 게이트에 있는 말들이 다 만만해 보이니까 이 문학드림이 마음 먹고 이역기수가 선행 강공으로 나와버리면 앞선을 차지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말들이 좀 당황한 상태에서 쫓아와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뛰어난 말들이 아니니까 넘어서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개에서 이 문학드림이 어느 포지션을 차지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앞선에서 뛸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문학드림을 넘어설 수 있는 말은 지금 여기에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학드림을 충마로 보는 경주고요. 뭐 1번 DK 별지라든가 3번 파이널 간지노, 4번 금화 어누이티, 5번 패트리어치 테일, 6번 파이널 스타, 7번 톱플레이까지 솔직히 안 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차권은 조금 오리무중이라고 보이는데, 문학드림을 축으로 놓은 이상 이 문학드림의 전개에 맞춰갈 수 있는 말, 결국 그 전개에 맞춰갈 수 있는 말은 톱플레이입니다. 그래서 톱플레이를 조금 입상권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맛빌로 보는 거고요. 이 3번 파이널 칸지노가 이동국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파이널 칸지노 같은 경우에는 선의권에서 조금 따라갈 수 있다면 가능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 싸움에 휘말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선행 싸움에 휘말리면 이 말은 끝걸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데, 앞선을 조용히 보내주고 후선에서 선의권에서 얌전히 따라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노린다는 작전으로 가게 되면 파이널 칸지노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마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8번 문학드림을 충마로 보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데뷔전이기는 하지만 능력검사에서 보여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톱플레이가 실전에 지금 나오는 이유를 마필이 좋아서라고 보기 때문에 톱플레이를 이제 후차권에 한 마리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보는 거는 3번 파이널 칸지노입니다. 그리고 좀 어렵기는 하지만 앞선 진행을 해서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다면 파이널 스타의 버티기도 한 번은 기대해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 11경주 혼합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아까 보셨던 10경주와 역시 분할이 된 경주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도 전체 9마리가 출전하는 조금은 단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 경주에서도 뭐 특별히 이 말이 좀 특출하다 이런 말들은 솔직히 없습니다. 좀 형군의 부진만해지는 기복마 정도가 지금 되겠는데요. 일단 2번 카일룸 제왕, 3번 PNS 제프, 그다음에 이글, 4번 이글, 9번 판타스틱 정도가 앞선에서 좀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금화 팔콘이 선의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기 위한 경주 전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 제일 선행력이 좋은 말은 3번 PNS 제프로 보여집니다. 근데 부담 중량이 일단 57이고요. 이 말은 선행력은 엄청 좋은데 뒷심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을 장악은 하겠지만 몸싸움이 벌어지면 버티지를 못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거는, 과연 그러면 PNS 제프가 기습 선행을 나갔을 때 옆에 붙을 수 있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만약에 없다면 꽂힐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카일룸 제왕이나 이글, 판타스틱 등이 가만히 넋놓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NS 제프가 앞에 나가기는 하겠지만 앞선이 그렇게 강한 경주는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경주에서 가장 전개상 유리한 거는
6번 금화 팔콘입니다. 지금까지 9번을 뛰었고요. 이 착에 한 번 된 게 최대 성적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앞선은 좀 약한데 뒷심은 그래도 좀 막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선행을 거의 못 나가서 순발력이 없어서 늑발을 한 다음에 추입 타이밍이 좋은 거는 솔직히 큰 의미 없습니다. 혼자 뛴 거니까요. 근데 이 금화팔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중간 정도에서 뛰다가 마지막 추입력을 발휘해서 올라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계속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앞선 선행권들이 그렇게까지 강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주의 전개상 좀 유리함을 갖고 있다고요.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9번 판타스틱입니다. 어차피 보여준 게 없는 말들의 경주예요. 그렇다면 이 판타스틱은 지금까지 한 번뿐이 안 뛴 신말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이기는 하지만 강하게 선행을 한번 치고 나올 수 있다면 기습 선행도 가능한 말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보여진 액면상으로는 가장 상태가 괜찮은 4번마 이글이글 기수가 김기배 기수라는 것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이 김기배 기수가 많은 기승은 하지 않지만 가끔 가다가 좀 좋은 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번 4번 이글이글까지도 좀 봐줘야 되는 거고요. 늘 인기권에 있지만 아쉬움을 주는 2번 카일룸 제왕, 이 말은 제가 봤을 때는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최대 인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기를 끄는데 성적 딱 거기까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번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경주 충마를 넣기는 상당히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믿고 가보겠습니다. 6번 금화 팔콘, 이 말의 추입력에 대해서 저는 믿고 충마로 보고 있고요. 금화 팔콘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게 저는 9번 판타스틱입니다. 그리고 내선 전개로 마지막 선입에서 한 발을 노린다면 4번 이글까지 한번 봐줘야 되는 경주고요. 복병으로는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5번 요리조리가 좀 꾸준하게 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꾸준함을 믿고 요리조리를 복병권 정도로 보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제 12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400m 별정 B형의 경주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경마의 흐름은요,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좀 인기마들이 좀 선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인기마를 꺾을 마필들이 솔직히 좀 보이진 않습니다. 이번 12경주도 마찬가지인데요. 1번마 플래티넘 유로, 거의 다 축으로 보는 말일 겁니다. 선행도 괜찮고 뒷심도 괜찮고요. 4연승을 하다가 지난 경주에서 이제 승군전에서 4착을 차지했어요. 근데 비록 승군전이기는 했지만 왜 거기서 4착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막 강했던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절치부심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이 1번마 플래티넘 유로가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이제 선두권에서 자기 목숨 분명히 해내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가온포스, 7번 가온포스가 선행량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마리의 따당 경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끝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온포스는 지금 현재 그 레이팅 58에 중량 56 정도를 지금 달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가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플래티넘 유로가 사코노 이후에 만약에 추진을 해서 가온포스를 넘어서려고 한다면 이때 가온포스가 좀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가온포스를 쉽게 보내주고 플래티넘 유로가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엎어버리면 가온포스도 같이 들어올 가망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결승 직선 주로에서 둘이 경합이 일어나면 가온포스가 조금 버티지 못할 수도 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이럴 때 들어올 수 있는 말이 뭐냐? 3번 더불어숲, 그리고
10번 갤럽 컬린입니다. 이 더블로스군요. 그렇게 크게 막 강자다, 말이 좋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별로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꾸준하게 뛰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걸음을 내고 있고 이 꾸준하게 뛰는 거는요. 어쨌든 이 말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편성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갤럽 컬리는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말들 중에서는 조금 신말하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승분전입니다. 그래서 패기를 앞세워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말로 보입니다. 이 이외에도 6번 티아고 터치에다 9번 리빙스턴도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는 있는데 조금은 약해 보입니다. 자, 마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는 1번 플래티넘 유로를 충나로 봅니다. 그리고 7번 가온포스 이 두 마리의 따단 경주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마리를 해집고 들어올 수 있는 말이 뭐냐? 3번 더블로스, 10번 갤럽 컬린까지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네, 13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 1700m 거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안게이트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주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선행마가 별로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4번 초인강자가 전개에 이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행력 하면은 이렇게 막강한 선행력은 아니지만 이 정도 선에서는 충분한 선행 능력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초인강자는 그 대상경주에 2번 연속 출전해서 4착도 기록하고 5착도 기록하고 어느 정도 자기 능력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대상경주 출전 이후 최근 2경주에서 인기 1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을 보여주지를 못했죠. 그래서 기대에 부응을 못하고 실망감을 좀 안겨준 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 국산마 4군에 있을 말은 아닌데 최근 2경주가 조금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능력 검사에서 자기 발걸음을 보여줬고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뭐 싸웠던 상대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편성보다는 상당히 강한 말들이랑 싸웠기 때문에 이 빅토아 루이스가 처음부터 강하게 몰고 나간다면 거리의 특성상 선행 잡고 나가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말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말이 2번 뭐 사이먼 퀸, 6번 만석지기, 그리고 최근 상태 좋은 8번 윈드 스카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최근에 좀 상승세 무서운 2번 사이먼 퀸을 좀 좋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초인 강자를 보내놓고 내선에서 곱게 따라가다가 마지막 결승주로에서 자기 힘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는 말로 보이고요. 6번 만석지기는 생각보다 좀 발전이 좀 더딥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내주고 뛰고는 있는데 강자와의 경주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자기 몫은 할 수 있는 말로 보여집니다. 지난번 이제 1700m 직전 경주, 물론 그게 작년 10월달 경주입니다.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때 경주에서 뭐 천괴성, 롤브레이크, 사이먼 퀸 뭐 이렇게 붙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자와의 경기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일반 그 좀 중급 이하 편성에 가면 어쨌든 자기 몫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뛰어난 초인 강자 빼고는 뛰어난 강자가 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석지기 외에도 한 번의 기회는 올 것 같고요. 8번 윈드스카이는 조금 늦게 발동이 걸리고 있는 말입니다. 이번 경주가 지금 승군전이 되겠는데 1700m를 뛰어본 경험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강점으로 내세워서 마지막까지 좀 끈끈하게 붙어볼 말로 보이고요. 나머지 말들은 조금 한 단계 좀 아래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마번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번 경주의 충마는
뭐 미호도 다시 한 번이라고 4번 초인강자 이 말을 가장 강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초인강자는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이먼 퀸의 내선 추입을 기대하는 경주고 6번 만석지기가 좀 따라붙을 수 있다면 좋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마리 사이먼 퀸, 초인강자, 만석지기에는 조금 약하지만 승군전 여세를 몰아서 지금까지의 어떤 지금 상태 좋아진 모습의 여세를 몰아서 8번 윈드스카이도 마지막까지 선전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자, 초인강자 이제는 자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경주입니다. 14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고요. 로드 투 G1 챔피언십 레이팅 80 이하 프리미어 경주가 되겠습니다. 2등급 경주가 아무래도 배당이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2등급 경주는 항상 좀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혼전입니다. 그러니까 특출나게 뛰어난 말도 없고요. 능력이 좀 엇비슷한 말들이 서로 간에 그 자기의 그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경주로 보여집니다. 일단 경주의 전개는 5번마 환상스타 이 말이 경주를 좀 주도할 것 같습니다.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환상스타하고 승분전이지만 최근 상승세 가파른 베스트 에버 이 두 마리가 일단 선행 경쟁을 벌일 것 같고요. 초인마 정도가 같이 경합을 좀 벌여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뒷선에서 뭐 골드 마운틴이나 오케이 연답 그리고 명품 축제까지 선입권에서 호시탐탐 좀 기회를 노릴 것 같고요. 이제 4코너 이후에 직선주로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선행마들의 걸음이 조금은 무뎌질 가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선임마가 과연 올라올 추입 타임을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말은 5번 환상스타 하고요. 10번 명품축제입니다. 환상스타가 만약에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다면 선행의 한 자리를 잡고 가게 되면 마지막까지 버티는 힘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말이고요. 명품축제는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인기권으로 팔리고 있는 말인데 마지막 이제 결정력 부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서는 뭐 비록 3착을 했지만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걸음걸이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강자가 없는 경주에서 한 번쯤은 노릴 수 있는 말로 좀 보여지고요. 이 두 마리의 아성을 깰 수 있는 거는 베스트 에버입니다. 승분전이에요. 그래서 아직 강자와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 경주를 이렇게 보시면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그러니까 즉 전개의 자유로움을 좀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전개상 좀 편하기 때문에 중급 정도의 편성이라면 언제든지 한 번쯤은 노려야 됩니다. 다만 승군전이라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좀 예상이 어려운 말이 7번 초인마. 이게 어떤 스타일로 전개를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구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상스타하고 베스트 에버가 선행을 나갈 때 초인마가 뒤에 딱 붙어서 선입권으로 전개를 해준다면 선행마들이 그런대로 좀 편히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초인마가 만약에 같은 선행 싸움을 벌여서 선행 경합이 일어나게 되면 선행마가 다 같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초인마가 선입권에서 전개를 하다가 마지막 한 발을 노린다면 이 초인마에게도 마지막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4번 오케이 연답은 말은 조금 지금 살아난 듯한 모습은 보이는데 좀 장기 휴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주 감각이 좀 문제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케이 연답은 좀 제외하고 가는 경주고요. 결국은 이 경주는 인기와 흥정 경주를 보기 때문에 환상스타, 초인마, 베스트 에버, 그리고 명품축제 이렇게 4마리 선에서 끝날 것으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마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충마를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순서대로 보면 일단 명품 축제가 전개의 이점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5번 환상스타와 8번 베스트 에버, 이 두 마리의 선행 싸움에서 버틸 수 있는 말이 결국은 이 착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복병권에서 본다면 초인마, 솔직히 이 초인마는 솔직히 1등을 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복병으로 지금 빼는 이유는요, 전개가 초인마가 원하는 전개가 나올 것 같지를 않아서입니다. 능력상으로는 초인마도 상당히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평을 하자면 명품 축제, 이제는 인기에 좀 부응을 해야 됩니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경주, 제 15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핸디캡 경주고요. 레이팅 65 이하의 경주마들이 뛰는 경주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마지막 경주라고 12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최대 관심은 아무래도 7번 어마어마에 다 몰려 있을 겁니다. 최근 두 경주 연속해서 어마어마한 진짜 발걸음을 보이면서 차세대 명마로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1번 게이트에서 손쉬운 선행 경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정말로 능력마인가를 검증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상대마들이 그렇게 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선행마들이 별로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게이트 7번, 그리고 부담 중량 57, 한계 중량이라는 57,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상하겠지만 저도 이 정도 편성이라면 어마어마를 좀 믿고 싶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가 당연히 충마가 되는 거고요. 이 어마어마가 선행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선행마들은 솔직히 조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선의권에서 후착마를 찾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능성이 보이는 말은 2번 패션 피플, 3번 캐치 미라클. 이 두 마리가 상당히 좀 강해 보입니다. 나머지 말들도 솔직히 다 그만한 지금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최근의 상승세로 봤을 때 이 패션 피플이 최근 계속해서 이제 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주가 좀 많이 꼬인 상태에서 외곽 게이트에서도 올라오고 내측에서도 안에 갇혔다가 올라오고 뚫고 나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션 피플이 좀 뭉친다 하더라도 몸싸움이 좀 강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어마어마가 선행을 나가고 뒷선의 선임말들이 상당히 뭉칠 가망이 높은데 충분히 패션 피플이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을 거고요. 능력이나 이런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좀 강해 보이는 게 캐치 미라클입니다. 이 마필은 좀 강자와의 경쟁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좀 강한 데서 많이 싸워봤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히 입상의 한 자리를 지금 노리고 나왔을 것이고,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레이팅도 64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착순을 기록하고 승군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선은 필연이라고 보여주는 경주입니다. 저는 딱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3마리 정도만 보는 경주입니다. 물론 다른 말들도 선전을 다 할 수는 있지만 현재 보여진 능력이라든가 이 경주의 편성으로 봤을 때 7번 어마어마가 선행을 가고 그 뒤에 선의권에 서서 마지막까지 힘을 낼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 충마는 어마어마, 7번 어마어마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아마 자기의 실력을 좀 보일 것 같고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어마어마는 다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거리는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1400까지는 좀 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패션 피플하고 캐치 미라클은 이제 후차권에서 이 두 마리가 상당히 마지막까지 좀 혼전을 벌일 가망인데 장단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마리의 능력은 좀 엇비슷하다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발걸음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